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에 3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 벌써 8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새로 바뀌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네.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8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세 개의 부처가 합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청탁금지 관련 업무와 또 말씀드린 국민고충처리 업무 등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진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희동 도로침하 사건의 경우에도 또 관계 부처에서 잘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제기해 주셔도 저희들이 그것을 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너무 자세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께 직접 좀 여쭤보려고요. 청탁금지법이 올해로 벌써 8년이 됐군요. 시행된 지가요. 꽤 네, 오래됐네요. 네. 그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났나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시행 8년을 맞는데 그간 우리 사회에 부정청탁 그리고 또는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 관행이었던 공직자에 대한 청탁 그리고 접대, 교육, 일선 현장에서의 촌지 관행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청렴의식을 향상시켜 더치페이와 같은 청렴 문화도 빠르게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또 청탁금지법이 청탁이나 접대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오히려 공직자들에게도 일하기 편한 그러한 분위기가 됐다고 의견도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해외 유사 사례가 없었던 반부패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청렴 사회를 구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런 법이 이 법 제정될 때 해외에 사례가 없었었군요. 네, 저희가 최초의 사례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화의 증진에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좀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쭉 떠올려 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전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뭐 학교 이런 데 보면 뭐 촌지 이런 얘기 기사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사회도 많이 변화가 됐고 이런 게 사회 인식으로 펴지면서 청년들도 더치페이하고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더치페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 9월에 처음 시행이 됐었고 2017년 12월에 한 번 변경이 있었죠, 위원장님. 네네, 변경했었습니다. 그때 좀 변경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알고 있는 거는 음식물은 3만 원 최초에 그러니까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변화가 된 거죠.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8월 27일에도 또 뭔가 개정이 됐는데 음식물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거 왜 올리신 거예요? 네, 그 점도 궁금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 사실은 그 3만 원의 음식물 가격 그 상한
그 범위는 2003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가액 기준으로 3만 원으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20여 년간 지금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왔습니다. 20년 넘게 3만 원 넘기면 안 됐군요. 네. 그래서 그간 물가 상승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우려의 말씀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각계의 절박한 호소가 계속되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지닌 청렴의 가치는 그대로 지키되 음식물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어떤 규범력의 현실화 그리고 민생 경제의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가격을 얼마로 상향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7만 원, 10만 원의 그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지난 20여 년간 소비자 물가가 약 63% 정도 상승한 점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가 상승률에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하신 건데요. 개정 전에 전국의 민생 현장을 다니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분들 만나신 건데요. 어떤 의견들을 주시던가요? 예, 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님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저희가 청취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농림축산부 그리고 해수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관련 업계의 분들을 모시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부터는 이번 달 초까지 인천 소래포구시장,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 부산 자갈시장, 충남 금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그리고 광주, 홍천 등의 재래시장도 방문해서 주요 권역별 민생 현장을 모두 둘러보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체감한 경기 상황, 애로사항들도 집중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어떤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네.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은 현재의 고금리와 고물가, 고임금이라는 삼고의 시대를 직면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은 오르는데 내수 경기가 위축돼서 힘들다면서 도움과 지원을 간곡하게 호소해 오셨습니다. 음식물 가격 한도가 상향되면 식단가의 활력이 생기고 내수 소비가 진짜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계셨습니다. 네. 또 잘 아시다시피 최근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한식이 국제적인 음식으로 이제 발전돼 가고 있는데 메뉴 개발과 그리고 다변화를 위해서는 음식물 가격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단가의 활력도 좀 생길 것 같고요. 내수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밥값을 상향했잖아요. 이제 공직자분들께.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될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 조사 내용도 있나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진 회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올해 6월에 현행 음식물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셨네요. 네. 저희가 특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신문고도 운영하고 있고 국민생각함이라는 플랫폼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도 이용하고 또 민간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일반 국민 700분 그리고 공무원 700명, 전문가 315명, 기업인 350명 등 총 2,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직접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음식물 가격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1.8%. 절반이 넘었군요.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액 유지 의견이 43%, 그리고 가액 하향 의견이 4.8%로 나타나서 음식물 가격 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공직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2003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가격이 3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20여 년간 청탁금지법상의 음식물 가격 한도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현실과의 괴리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법은 잘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 잠재적인 범죄자마저도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들이 이제 민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때도 네. 3만 원의 음식값이 넘어가면은 음식 가격을 쪼개기 결제를 하거나 또는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등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와서 그런 일이 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성 있는 음식물 가격 조정을 통해서 규범 이행력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었다고 공직사회가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직사회 청렴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는 확실히 갖고 계신 거네요. 어떻게 예,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그 인접해 있는 그런 식당가의 활력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외식업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3만 원 가액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메뉴 구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특히 양질의 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음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오셨고요. 그래서 이번 가격 상향으로 다양한 가격대 음식 구성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식당가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 가액이 상향되면서 아무래도 이 입법 취지, 그러니까 청렴한 청탁금지 이제 이런 입법 취지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위원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그 점을 이제 우려해서 신중의 신점을 기하다 보니까 지금 20여 년간 같은 가격을 유지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소위 우리 K푸드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진출에도 이제 그 메뉴의 다양성 그리고 양질의 음식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요. 또 만드시는 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음식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음식물 가격의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공무원들이 그 가격대 5만 원의 수준에 가까운 가격대 음식만 뭐 선택해서 그렇죠. 먹는다. 상한이니까 네. 5만 원만 안 넘게 되면 되니까 여전히 뭐 3만 원대에서 드실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런 우려는 조금 과도한 우려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도 아마 공식사회도 그런 점을 다 잘 인식하고 지키실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 가액만 조정이 됐고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좀 나왔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사실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선물 가격은 특히 명절을 대비해서 그렇죠. 저기 그동안 이제 10만 원 이하에서 15만 원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30만 원까지 이제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그 관련 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점에 좀 더 상향이 돼야 되고 또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상시 3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가격으로 상향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요청해 오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그
시장과 그리고 또 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만나서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분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상시 30만 원의 가격 상향을 위해서는 우리 그 법률 개정을 동반해야 돼서 법률 개정은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합의해서 그렇죠.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법률에는 딱 못 박은 게 예를 들어서 상시 30만 원을 정했다 하더라도 명절 때는 2배 상향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명절 때는 또 60만 원까지 상향이 그렇게 됩니다. 돼버리는군요. 기본을 바꿔버리면 네네. 기준을 바꿔버리면. 그래서 그 법률 조항의 조정 개정이 없이 저희가 조정하면은 명절 때 60만 원까지 또 이렇게 선물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들의 그 법감정이라든가 국민 눈높이에도 네네. 지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15만 원 정도죠. 평상시에는 농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해서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30만 원까지 허용이 되는데 그럼 위원장님 이번에 추석 명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추석 명절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30만 원인가요? 끝으로 이거 정리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네네. 그 구체적으로 진 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명절 기간에도 당연히 30만 원까지 선물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허용이 됩니다. 네. 그 기간은 구체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인데 지금 저희 시행령이나 법 규정에 따르면은 추석 전 24일부터 추석 후 5일까지 합계 30일간을 말합니다. 또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선물이 그 요즘에 이제 택배라든가 이런 그 배달이 많이 네, 맞습니다. 발전돼 있기 때문에 발송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추석 기간 중에는 발송 그 의뢰 건수가 적재돼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좀 배달이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송일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추석 전 24일, 추석 후 5일까지 그러니까 금년 같은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 기간 안에 받는 선물에 한해서 그 30만 원 기준이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송을 했다면 그 발송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 유철한 예를 들어서 9월 22일 발송하면은 좀 늦게 그렇죠. 받으셔도 2, 3일 늦게 받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위원장님 20초 정도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께 한 말씀 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그동안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가 50위 전후에 있다가 근래는 이제 30위 정도까지 저희가 부패 지수가 네. 국제적인 어떤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다소 역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 권익위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손색이 없는 청렴 그 선진국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